광병산에서 참호격투 그리고 각계전투 했던 모든 대원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 강철부대 2 2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계전투 그리고 이 참호격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 2, 1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했네요. 보니까 지금 한 번 할 때 15분이 연결이 돼서 계속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집이 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상의 탈의를 하고 눈이 오는데 이 추운 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촬영이니까,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의 정신력 그리고 방송에 이제 나와서 또 비춰지는 모습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좀 처절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부상은 없는지, 이 참호격투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자책을 하진 않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는 게 물론 근력과 정신력, 뭐 악기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현대전에서 이런 참호격투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총칼로 뭐 싸우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전투 자체도 굉장히 현대화가 됐고 사실 이런 백병전을 벌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군인들의 정신력 그리고 지지 않겠다는 투지, 도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참호격투인데, 사실 저는 군생활 할 때 참호격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방송 소재로서는 상의 탈의하는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참호격투가. 그렇기 때문에 방송 소재로서는 좋은 것 같은데 출연하는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 당연히 각오하고 왔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체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체급이 맞지도 않습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하는 몸싸움에 있어서는 체격이랑 그리고 체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졌다고 해서 괜히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자극적인 컨텐츠로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도 최강대원 선발전에 출전을 할 수 있는 베너핏이 걸려있다라는 게 약간의 맹점이죠. 뭐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사트팀 같은 경우는 전원이 탈락을 했는데 뭐 이게 전원이 탈락한다고 이 부대가 약한 부대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베너핏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로 데스매치 탈락 미션으로 가야 된다라는 불이익이 있어서 사실 구도 자체가 전략 전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과 정신력 위주로 첫 번째 관문을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 강철부대 제작진들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트가 최강대원 선발전 하게 되면 한두 명의 대원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극심할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데스매치에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많이 비축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대 이름을 걸고 나오다 보니까 대원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걸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각계전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저께 프리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죠. 기능적인 운동을 등한시하고 체중이 좀 무겁고 로프 클라임을 하는 방법, 발을 이용한 밧줄 타는 방법을 모른다,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모든 대원이 밧줄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고, 근데 능숙하게 잘한 대원들이 있습니다. 각계전투가 이 시즌 1보다 조금 더 확실히 어려웠고, 이 눈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의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뭔가를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리 쪽 근육이 훨씬 더 힘들게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장애물 한 번 넘고 뭐 포복을 2번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옆에서 경쟁을 하거든요. 옆에서 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아드레날린 분비도 크고 에너지 소모도 훨씬 심해져요.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엄청나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뭐 로프까지는 한 5분 정도 안에는 다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진 대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눈에 이제 보였던 대원 중에 하나가 특전사의 최용준 대원인가요? 무난하게 전체적으로 체력 딸림이 없이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로프까지 그냥 그대로 쑥 탔는데, 로프를 타는 그 테크닉이 가장 좋았어요. 제가 본 대원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스무드하게 발을 너무 잘 잡았고, 발을 꼬는 테크닉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영준 대원 같은 경우는 발을 높게 올리면서 레인지를 줄여주는 부분, 한 번 한 번 할 때 발을 좀 높게 들어 올리면서 레인지를 줄여주면
결국은 팔로 당기는 행위 자체를 적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리를 이용해서 다리를 쭉 밀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거죠. 그 크로스핏 선수들이 주로 많이 쓰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에 반해서 707의 이주용 대원도 굉장히 좋은 모습 1등으로 이 각계전투를 통과했는데, 이주용 대원이 꼬는 이제 방식은 효율성은 좀 떨어져요. 발을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은 있으나 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 거리가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최용준 대원 같이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발을 꼬면 훅이라고 하죠. 훅이 안 걸리면은 이게 미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당황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른 스타일의 로프 타는 방법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둘 다 1등으로 각계전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체력적인 부분이 다른 대원에 비해서 좋았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었다. 뭐 얘기했듯이 관건은 로프예요. 정호곤 대원, 해병대 정호곤 대원인데 발을 꼬는 방식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체중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90kg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발 꼬는 방법을 모르면 이거는 정말 어렵고, 지금 보면 이제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갑을 끼고는 있지만 눈이 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미끌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참혹 역투도 했고 몸이 얼어있는 상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이 잘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 로프를 못 탔는데, 밧줄 타는 방법에 대해서 단순하게 알고만 와서는 안 되고 능숙하게 얼마만큼 연습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강철 부대를 대비해서 많은 대원들이 출전을 하게 결정이 되면서부터 연습을 많이 했을 건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이런 미션 수행할 때 본인이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연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대원의 발목을 결국은 잡았던 거는 로프였고, 극복한 대원과 극복하지 못한 대원들의 온도차,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나 환경이 혹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단기간 15분 20분짜리 운동은 아니에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 끝나는 운동인데, 이 5분에서 10분 동안의 에너지를 쓸 때 페이스, 이런 시간대 영역의 육체적인 트레이닝, 쉼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운동들에 대한 페이스, 이런 것들을 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체력 안배를 할 텐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체력 안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상시에 서킷 트레이닝이라든지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지 혹은 크로스핏 스타일의 워크아웃,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해본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좀 더 손쉽고 이로운 미션이었을 것 같고, 체력 단련하는 방법을 그냥 러닝이라든지 따로따로 웨이트 트레이닝 분리를 해서 세트 운동 위주로 운동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707에서 2명이나 대원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 특전사에서도 1명, SSU 1명, 해병대 수색대 1명, CT 대원 1명. 자, 이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707에서 뭔가 이렇게 벼르고 나온 것 같거든요. 물론 이 대원들의 전투력을 체력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과 좀 다른 모습이 확실히 보여요. 체력적인 부분도 확실히 더 준비됐고, 지난 시즌에서는 또 전략적으로 각계전투나 참호 격투 이런 데서 힘을 안 빼는 모습이 좀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뭔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보여요. 707에서.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 박진감이 넘치는 것 같고, 대원들 전체가 물러서거나 포기함이 없어요. 전략적으로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즌 1과 차별화가 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에 100kg 통나무, 이거는 해병대 대원이 몸을 잘 쓰더라고요. 보니까 각계전투 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몸의 기능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무게 중심이라든지 자기의 체력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박기련 대원인가요? 그래서 그 대원이 많이 치고 나갔고, 이주용 대원 같은 경우도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하듯이 바로 상대방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복습해서 빠른 파워와 속도를 이용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 박기련 대원과 707 대원 두 대원은 분명히 최강대원 선발전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컨텐츠 때 황병산 컨텐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